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지금 3일 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수사권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아직 내리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성실하게 준비한 대로 잘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사심의위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 수사팀과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네 분 가운데 이제 법률 전문가가 우리 송영훈 대변인이어서 질문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심의 결정 보니까 이제 6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 결정을 내렸고.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뭐 증거물을 이미 확보했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뭐 그럴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서요, 수심위가. 자, 이 법률적 수심위의 법률적 판단은 국민의힘 대변이니까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실 건데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 수심위의 이런 결정은 타당해 보여요?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독립적으로 잘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특히나 야당에서는 굉장히 또 강도 높은 비판을 오늘 쏟아냈던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소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꾸리고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그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이 검찰개혁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권고해서 문물검찰총장 때 만든 제도가 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사심의위원장이 누굽니까? 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잖아요.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주심 재판관이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예리한 질문 그리고 깔끔한 진행 또 그 명료한 쟁점 정리 이런 것으로 정평을 얻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환호를 하다가 이번에는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들고요. 네, 민주당 정권 때 이 수사심의가 도입된 건데 이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처분 결과가 어떻느냐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데 결과는 무혐의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가 심각했다. 왜냐하면 청탁을 받았다고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 쪽은 이제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신문을 받았죠. 충분히 자기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발인인 최재형 목사 측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공정한 신문 절차, 공정한 신문이 되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의견서를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견서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실제 또 참여해서 또 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 쪽과 또
대질신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서로 양측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 한쪽만 불렀다는 것은 그런 행정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실제 이 맹풍백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상당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맹풍백 사건이 얼마나 지금 오래 가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황제 수사다. 경호실에서 김 여사가 오히려 뭐 검사를 불러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제 수사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국민권익위에서 담당했던 그 국장이 그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던 이런 국민들이 정말로 감정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만 불러서 무혐의 처분했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원석 총장에게는 좀 면피용 수심이 결과고 김건희 여사 쪽에는 면죄부용 수심이 결과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수심이 처분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팀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없다. 뭐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 다 들여다봤더니 그렇다면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 법감정에는 어떻게 이 수사 결과가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온 셈이고 그게 이제 선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려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항이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이제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공직자의 아내들이 선물 받은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법의 제도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만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처벌할 길을 연다. 국회가 그거를 입법으로 보완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회의 몫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뭐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조금 절차적 하자도 좀 있고 그다음에 뻔한 예견된 결론은 아니냐 얘기했는데 사실 외부 전문가 150에서 300명으로 구성된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15사람 뽑아서 한 거는 이것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불기소를 얘기했으니까 검찰과 거의 싱크로율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클리어가 됐다. 하지만 다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측면에서 국민적인 여러 법감정 이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클리어가 됐으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특검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치가 않고 이제 공은 과연 이 부분을 그럼 정치적 영역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사과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거는 약간 숙제가 남은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면 될 문제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제 미진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법을 형용하는 거라고 보고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김영란법에 이러한 조항들이 신설되지 않아서 못했다 하면은 그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완하면 될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은 이제 국회가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인데 더 이상 특검 정국, 더 이상 이렇게 이것조차 못 믿겠다. 수심위는 정말 이거는 뭐 절차적인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박정환 교수님은 이 6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수심위 결정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심이 사실 혹시나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개탄스러운 거예요. 법을 왜 만들었느냐. 법의 취지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뭐 6가지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때 어느 게 가장 잘 적용된 거냐인지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사실은 공직사회는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갈렸습니다. 사실은 뭐 대학 교수인 저도 그렇고 기자인 앵커도 마찬가지지만 김영란법 이전만 하더라도 뭐 사실 접대받는 거,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사실 큰 부담이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부담 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김영란법 이후에 김영란법 이전에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공직사회는 스승의 날, 저 같은 경우에 스승의 날 꽃선물도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었고 법이 없다 손 치더라도 공직자의 부인이 100만 원 넘는 500만 원 가까운 그런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직자 부인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예외가 생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가 부패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패 대한민국을 막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예. 공직자 부인들이 500만 원 가까운 향응이나 선물을 받아도 무죄가 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소위 청렴의 상식을 갖다가 뒤엎은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김영란법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법의 취지를 완전히 형해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판결을 검찰과 수심위가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법의 상식, 법의 기준, 눈높이, 법의식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놔서 대한민국의 청렴의 기준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3년 만에 대한민국의 청렴의 기준을 무너뜨린 이런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할 정말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또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저는 설득 못한다고 알겠습니다. 이걸 세세하게 다 법률적으로 뜯어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이제 박창환 교수가 지적하신 부분 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이거를 김영란법을 적용 못한다는 거는 국민 상식에 봤을 때 그리고 법률의 기본 취지에 봤을 때 전혀 안 맞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만 좀 뭐 수심위가 왜 이 부분을 내가 이래해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법률가시니까 왜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는지 수심위는 혹시 설명을 좀 가능해요? 아니 그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숱하게 논의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보완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명품 가방 사안은 이미 작년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단독으로 170석, 야권 19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입법 공백이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 개정을 해야죠. 민주당은 지금 단독으로 통과시킬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직권상정도 가능한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로만 하면서 이렇게 변죽을 울리는 것과 행동으로 입법 보완에 나서는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나 큽니다. 저는 우리 박 교수님의 견해도 일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정작 민주당의 행동은 그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공직자의 배우자의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이 과연 야권에는 없는가. 야권에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입법 보완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발을 했던 최재형 목사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인은 청탁을 목적으로 선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명품백을. 그 청탁의 목적이 김참준 하원 의원의 국내로 이제 유해를 올 때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또 통일의 소리 송출을 하는데 도와달라. 목적이 뚜렷했고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명품백을 줬다는 거죠. 자,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목적을 가지고 청탁을 하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줬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공직자 어느 부인도 이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이나 고가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것까지 가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보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르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그 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압력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왜 그런 그 의혹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느냐? 뭔가 검찰은 검찰대로 국민권익위는 권익위대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최소한의 무슨 조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두 기관 다 무혐의 처벌을 해버리니까 국민들로서는 특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미 발의해 놓은 특검에 대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거야니까 충분히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데는 말씀드리면요.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이런 그 고가의 백을 받고 어떤 청탁을 받았다면 과연 검찰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 김정숙 여사가 이런 것을 했다면 지금 수심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뭐 법리적으로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편파적인 수사 또 수심위 결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뉘앙스로는 수사팀
결과도 그렇고 수사 심의 결과도 그렇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들리는데 야권에서는 뭐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 수사 결과는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나올 거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특검으로 가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지금도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억울한 생명의 죽음이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차원이니까 그건 그대로 좀 조금 우리가 그 정치권의 논란을 공수처 결과까지 보고 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클리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항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부인의 그러니까 영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일단락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도 못 믿고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을 아예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고 수사심의위원회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원하고 듣고 싶은 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걸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는 말하자면 국민의 여론에 맡기는 건 좋으나 이걸 가지고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법적인 문제를 계속 돌파해 나가겠다. 저는 민주당이 거기선 좀 일단락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최수영 의원님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지금 민주당은 벌써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확실히 갖고 있어요. 정치적 의도잖아요.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말씀하시지만 근데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정치적 의도를 넘어서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김영란법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제 와이프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런데 그럼 그걸 갖다가 입법 보완을 해서 지금 처벌 조항 만들려고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은요. 이제까지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제 와이프도 당연히 5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상식으로 이미 김영란법 만들 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고위공직자 부인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기 이전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을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그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고 이제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더 이상 정치적으로 논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과 국민들의 상식이 뒤엎어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법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갖다가 모으는 게 정치예요. 입법부의 역할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완할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법으로 해결됐으니까 이제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 특검법 안에 이번 주에 좀 논란이 컸었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이제 총선 개입 의혹, 뭐 일부 매체가 보도를 했고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민주당은 특검법 안에다가 다 이제 녹이어서 아마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뭐 인스타그램 그 대화방, 뭐 그 SNS 대화 그 캡처본.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뭐 여권 출신 인사들이 그거 본 적이 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개혁신당의 제보도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죠. 총선 당시에. 만약에 그런 캡처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특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랑 그렇죠. 명품백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역대 어느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난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출마 지역을 바꾸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일부 매체의 보도를 야당은 특검법안에 포함시키겠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정말로 그 특정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으면 김영선 전 의원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억울한 입장일 겁니다. 원래 여의도가 공천에서 탈락하면은 정말 멱살도 잡고 그것보다 더한 일도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총선 때 누굽니까? 사무총장이죠. 장동혁 전 사무총장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죠. 라디오에 나와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로 옮기는 걸 타진을 했는데 컷오프 대상자였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딱 잘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요 당사자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이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그다음에 자,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2대 국회가 열리고 지금 이제 한 3개월 조금 넘게 지났는데 벌써 11번째 특검이에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 지금 10개입니다. 이번에 또 발의하면 11개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놓고 야당 의원과 안창호 후보자 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정작 22대 국회에서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안 돼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복수의 버전이 발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버전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안 해요. 그러면서 특검법은 석 달 사이에 10개나 발의됐어요. 또 11개째 한다는 겁니다. 자,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입법 보완은 서두르지 않고 있잖아요. 정치는 우선순위의 기술입니다. 왜 그 힘과 자원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제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 뭐 얘기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른바 이 총선 개입 의혹, 뭔가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특검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지금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텔레그램 문자를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뭐 저희 당에서 그 텔레그램 캡처본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어려우니까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검토하다가 개혁신당의 관계자들, 당직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는 중에 그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을 보여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텔레그램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 일부는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해보는 것인데, 만약에 그 문자가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가 김해 쪽으로 출마를 하라. 라는 식으로 또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이 일파만파겠죠. 이거는 이제 정말 명품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런 그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자꾸 더 커지느냐 하면,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정치권의 총선 전에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러저러하게 개입을 했다, 또는 김 여사가 도와준다 하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친윤 의원들이 상당히 위세를 부리고 또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또 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문자 주고받은 보도대로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문과 카더라가 난무한,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의혹을 제기할 만한, 특검에 집어넣을 만한 결정적인 뭔가는 없지만 그냥 여의도에 떠도는, 총선 전후로 떠도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뭐 개입설, 이런 소문, 카더라를 다 모아서 특검에다 넣겠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이제 물론 이제 텔레그램이 뭐 있다면 곧 뭐 공개가 되든지 안 하겠습니까?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 아마 당직자가 갖고 있다라는 좀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또 확인이 돼야 될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의 의혹이 자꾸 커지는 것은 어쨌든 국정농단의 중심에 김 여사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정황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뭐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 그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나왔던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뭐 그것과 비교하는 건 조금 과하신 것 같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가 지금 뭐 명품백 수수 의혹 수심위 결정에다가 이 문제까지 겹쳐서 추석 민심에 올라갈 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제 야당이 그걸 정치적 의도로 갖고 올리든 아니든 간에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원하지 않는 추석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뭐 야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게 과연 상도에 맞느냐 한번 짚어볼 수가 있죠. 정치 상도에 맞느냐. 그렇죠. 아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자, 이걸 최초 보도한 그 인터넷 매체
추가 보도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 못했어요. 근데 딱 한 줄 보도 하나 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정농단급의 이제 무슨 사건이 되는 것처럼 이걸 특검에 올려야 한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앞으로 무슨 숨만 쉬어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그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추석 민심을 겨냥해서 당략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그러면 국민의 좀 그 귀에 쏙 들어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정말 뭐 거의 낭설 수준의 이 이야기들 가지고 다 특검하겠다 싶으면은 진짜 대한민국 특검 공화국입니다. 지금 저 송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11번째 특검이라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하반기 정국도 그러면 특검과 탄핵으로만 점철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수는 있으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어느 정도 정치 상도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 문제 제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